여름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25년도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지금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곧 다가올 2026년에 새로운 애니를 만날 생각을 하면 또 기대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대되는 2026년 화제작을 모아봤습니다. 학원 앨리스로 유명한 히구치 타치바나의 최신작 샹피뇽의 마녀가 드디어 애니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제작사는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으로 유명한 타이푼 그래픽스입니다. 작화가 수려한 제작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 중견 회사라고 볼 수 있죠. 黒い森の奥深く、一人の若い魔女が住んでいました。町の人たちはシャンピニオンの魔女と呼びました。 원작이 되는 동명의 만화는 흑마녀라는 성질로 인해 닿기만 해도 독버섯이 자라고 호흡에도 역시 독이 섞인 포자가 있어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흑마녀 루나의 이야기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힐링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작사인 타이푼 그래픽스가 무난한 작품들을 뽑는 경우가 많고 쿠보 요스케 역시 감독 경력이 그리 긴 인물은 아니라 아직은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공개된 PB는 판타지와 힐링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 음악과 호흡으로 벌써부터 원작 팬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PB의 퀄리티로 봐서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 될 것 같네요. その子はとても綺麗な子でした。ここはどこですか？ここは黒い森。私はシャンピニオンの魔女ルーナ。テレビアニメシャンピニオンの魔女。 얼음판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이라고 종종 소개되고 나는 슈퍼듀에서 담배 피우는 두 사람이 내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직 감독은 결정되지 않았고 제작사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PB에서는 이미 주연 캐릭터 2명을 맡게 된 성우와 그들의 연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またおちょくってる。わかんないかな。癒され方は人それぞれだよ。 짧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능글맞은 분위기의 타야마와 연상임에도 살짝 어수룩하고 휩쓸리기 좋은 사사키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 같네요. 동명의 원작은 사실 웹코믹으로 간간히 연재하던 것이 큰 인기를 얻어 잡지사에서 정식으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크게 모난 점도 그렇다고 크게 특출난 점도 없는 중년 남성 사사키와 어딘지 모르게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타마야와 슈퍼 뒤에서 맞담배를 피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사사키는 가게에서 상냥한 개선원인 야마다와 즐겨 피는 담배만이 낙인 회사원인데요. 늘 슈퍼 뒤에서 맞담배를 피우는 타마야가 설마 야마다이며 타마야일 때의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서로 조금은 지치고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공개된 건 별로 없지만 원작의 달콤 쌉싸름한 분위기를 잘 재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드네요. だからすねないでさ。また来て佐々木さん。 TV 시리즈 4기와 함께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가 두 번째 극장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みんなに知らせ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劇場版第2弾の制作が決定しました。 제작사는 이전 작들과 마찬가지로 8비트로 감독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극장판은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만큼 좋은 작화와 박력 있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장판이니만큼 작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이번 극장판 창해의 눈물은 원작과는 무관한 오리지널 스토리로 개국제를 마친 리무르 일행이 엘프나라인 마도왕조 살리온의 에르메시아의 초청을 받아 리조트 섬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행이 잠깐의 바캉스를 만끽하고 있을 때 유라라고 자칭하는 수수께끼의 여성이 나타나 새로운 사건에 휘말린다는 내용입니다. 리조트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눈호강은 물론이고 전생슬 시리즈가 가진 먼치킨으로서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広い空輝く海。ここはパラダイス。しかしこの島は何かがおかしい。転生したらスライムだった件爽快の涙編。 수려한 작화와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들로 화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양. 동명의 라노벨을 원작으로 하는 이 애니는 러시아 츤데레 유학생 아랴와 러시아 말을 원어민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쿠제 마사치카의 청춘 러브 코미디 이야기인데요. こっちは全部わかってんだよ。 전반적으로 라노벨 특유의 익숙한 설정들이 가득하지만 각종 드립과 그러한 정석적인 설정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지난 1기는 높은 퀄리티로 인기를 끌긴 했지만 원작 초반부였던 예비 학생회 선거 파트가 그다지 재미가 없어서 작화와 달리 스토리에서는 다소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ありゃ、前を向け。
お前という人間の魅力はユキにだって全然負けてない。なんだかまるで愛の告白みたい。 이번 2기부터는 원작에서도 한창 재밌어지는 구간을 다루게 될 예정이라 벌써 팬들의 기대가 가득합니다. 감독이 1기의 이토료타에서 하라구치 히로시 감독으로 바뀌면서 퀄리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하라구치 감독 역시 1기에서 참여한 인물이고 원작에 대한 이해도 있다고 자신한 만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메이드 인 어비스 두 번째 극장판이 내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제목은 깨어나는 신비로 지난 2기였던 열일의 황금양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극장판은 단순히 TV 시리즈의 후속작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작될 극장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네요. 동명의 만화 메이드 인 어비스는 탐험가를 꿈꾸는 소녀 리코가 소년 형태의 로봇 레그와 함께 빅홀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통해 신비로운 세계의 어비스를 탐험한다는 내용으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달리 잔혹하고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상황 묘사로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もしもーし。嘘、息してない。これ人間じゃない。 특히 자극적인 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뛰어나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하는 작품으로 작품이 공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다만 작가의 건강 상태로 인해 거의 비주기 연재 수준으로 드물게 발매되었던 작품이라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극장판 제작에 대해 후반 시리즈 종반부라는 팬들의 추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애니메이션으로나마 빠르게 원작의 결말을 보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나름의 오리지널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行こう。ここに来れてよかったかい？めちゃくちゃ来てよかった。地上でずっと暮らしてたらきっと思いもしなかった。それじゃあ行ってきます。いつかあなたの呪いが解けて幸せな旅に出られるよ。行こう。僕は君と一緒に冒険に行きたい。 뛰어난 액션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지팡이와 검의 위스토리아 2기가 2026년에 방영 예정인데요. 특히 1기의 감독이었던 요시하라 타츠야는 최근 체인소맨 레제편으로 극장에서 엄청난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2기는 아쉽게도 요시하라 타츠야 감독이 총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독으로는 나카노 히데아키가 맡게 되었는데요. 요시하라 감독의 팬이라면 조금 아쉬울 테지만 나카노 히데아키 역시 최유기 리로드 블래스트의 감독을 맡았었고 애니화하기 힘들었던 최유기 특유의 작화에도 불구 뛰어난 작화를 선보였던 만큼 그런 걱정은 잠시 미뤄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니는 마법사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인공 윌이 마법사 세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탑에서 마법이 아닌 검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ウィル・セルフォルト、前に来てやってみろと言っている。花屋生まれよ。筆記のみの優等生と言われるだけはある。 부조리한 현실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뜨거운 과정, 잔혹한 연출로 몰입감을 주고 마지막으로 액션 역시 호쾌하고 깔끔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애니 역시 이러한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렸던 만큼 2기 역시 충분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彼はこの魔法世界の中で唯一の戦士。 방영 당시부터 유아 소비의 히트곡, 충격적인 전개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최애 아이, 어느덧 시즌3가 방영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공개되었던 최애 아이 2기는 원작이 다소 호불호가 갈렸던 도쿄 블레이드 편조차 뛰어난 작화와 연출력 그리고 양질의 액션씬까지 챙기면서 팬들에게 원작 초월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本当に信者なんですね。美しいものを見ると健康に良い。 동명의 원작은 아마미야 고로가 사망 이후 자신이 좋아했던 아이돌 호시노 아이의 아이로 환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나날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고 그녀의 복수를 위해 아이돌계에 직접 뛰어든다는 내용으로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을 끌어들인 작품이었는데요. なぜ愛が入院した病院を突き止められた？情報提供者がいる。僕らの父親。監督、俺を育てる気はない。 다만 현재 최애 아이 원작이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1기와 2기에 비해 기대감이 다소 줄어든 상황에 3기가 다루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다소 논란이 있는 내용들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그러나 감독과 제작사, 각본까지 모두 2기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2기 역시 원작에 다소 호불호 갈리는 에피소드였음에도 뛰어난 연출력을 자랑했던 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작진들의 역량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綺麗にまっすぐこの世界で売れるなんて。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일렉시드는 단델라이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준비 중인 작품인데요. 단델라이온은 모션 캡처를 이용한 연출로 높은 3D 퀄리티와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극찬을 받았던 회사로 특히 이곳에서 맡았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죠. 일렉시드는 각성자라는 초능력자로 이루어진 각성자들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관에서는 범죄가 비일비재하고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결국 소외된 주인공 서지우가 우연히 한국으로 피신을 왔던 하이든을 만나 벌어지는 이능력
배틀물인데요. 초반에는 미숙한 주인공 탓에 살짝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후반은 재능충인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스승의 조합이라는 시원시원한 전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애니 역시 이런 시원시원한 전개와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던 넷플릭스판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2026년에 공개 예정입니다. 원작이 되는 게임 시리즈는 2001년 첫 공개 이후 스타일리시한 액션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특히 원작 게임은 아예 액션 게임의 하위 장르인 스타일리시 액션이라는 하나의 장르로서 원조가 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랜만에 공개된 넷플릭스판 애니메이션은 이런 원작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그대로 잘 살렸고 원작에 대한 오마주도 가득해 보이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인데요. 특히나 이전에 애니화가 되었던 2007년작이 액션에서는 다소 실망을 안겨주었던 만큼 이번 애니의 액션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뛰어난 작화와 훌륭한 연출에 IGN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음에도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의 오마주와 별개로 조금 동떨어진 분위기와 달라진 캐릭터성 등으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넷플릭스 애니 부분에서는 2위를 달성했고 그 인기로 인해 2기가 금세 확정된 만큼 시즌2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공개된 PB 역시 시즌1과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그대로 살린 만큼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2026년을 기다려보도록 해볼까요? Much to catch up on. Brother. 90년대 오시이 마모루의 극장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시리즈가 진행된 공각기동대 시리즈. 하지만 정작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시로 마사무네의 만화책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고 기존 애니메이션이 각 감독들의 성향이 반영된 탓에 원작 만화책 팬들은 내심 아쉬웠을 텐데요. 하지만 드디어 원작 만화책을 철저하게 반영한 공각기동대 신작 TVA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일단 키 비주얼과 짧게 공개된 PB에서도 원작 만화책 그림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다소 올드한 느낌도 들지만 원작팬은 물론 복고풍에 대한 수요층도 확실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애니메이션은 한국인 애니메이터이기도 한 최은영이 CEO로 있는 사이언스 사루로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영상연애는 손대지마 같은 굵직한 초기작부터 최근에는 화제작이었던 단다단을 맡았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던 작품들이 화려한 색감과 애니메이션 특유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가득한 작품이라 공각기동대가 기존의 정적이고 묵직한 이미지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재현될지 궁금한 작품인 것 같네요. 서른 넘도록 무직의 모쏠이었던 주인공이 이 세계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무직전생. 벌써 내년이면 3기가 나오게 되네요. 死ぬのかえどうやら俺は生まれ変わったらしい 다만 지난 2기가 감독 교체를 비롯한 제작진 이탈로 인해 완성도가 1기에 비해 떨어지는 바람에 다소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었는데요. 팬들은 이 때문에 1기 감독이었던 오카모토 마나부를 다시 불렀으면 했던 눈치였고 비록 오카모토가 다시 감독으로 임명되진 않았지만 2기 파트 2를 나름 잘 수습했던 시부야 료스케가 3기를 연임하게 되면서 팬들에게 다시금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무직전생이라는 다소 양산형스러운 이름과 달리 동명의 원작은 사실 다른 판타지 라노벨에 비해 차별화된 전개와 설정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연대기식 구성, 심리묘사와 개연성 등으로도 큰 호평을 얻었었는데요. 특히 이번 3기는 원작에서도 호평이 많았던 미궁편을 다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긴 하지만 1기 못지않은 퀄리티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뛰어난 작화와 이전까지 수많은 수작을 만들어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명성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고깔모자의 아틀리에. 사실 올해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제작 스케줄 문제로 2026년 공개로 미뤄졌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여전히 보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원작이 되는 동명의 만화는 해외 코미콘이나 아트 페스티벌 등에서도 초대받은 실력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시라하라 카무메의 작품으로 해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기만이 아니라 그 작품성도
만화상으로도 인정받아 202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만화상이라는 아이스너상을 받기까지 했던 작품입니다. 만화는 마법사로 태어난 사람만이 마법사가 될 수 있고 일반인들은 마법을 거는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세계관에서 벌어지는데요. 마법사를 동경하던 소녀 코코가 우연히 마법을 목격하게 되면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감독을 맡은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은 다양한 도라에몽 극장판, 서머타임 랜더, 사랑은 비각 앤디처럼 해수의 아이 등 어마어마한 고퀄리티 작화로 유명한 인물이니만큼 확실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은 작품일 것 같네요. 피겨스케이팅을 소재로 방영되었던 스포츠 애니메이션 메달리스트 13화 전부 이미 방영 전에 사전 제작되어 미친 듯한 퀄리티를 자랑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작품인데요. 이기 역시 감독과 각본 모두 일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를 걸어봐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메달리스트는 스케이터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코치 츠카사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이누리가 후회와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향해 도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11からスケートを始めることがどんなに大変か誰よりもこの子の気持ちが分かるのは俺じゃないかあの時俺はどうして欲しかった俺がこの子のコーチになります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와 주인공 일행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최대한을 끌어올려 나아가는 감동 넘치는 서사로 독자를 끌어모으는 동시에 수려한 작화로 사랑받았던 원작이었죠. 애니메이션 역시 모션 캡처를 이용한 뛰어난 작화로 원작 분위기를 살리는 동시에 롱테이크로 눈을 즐겁게 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이기 역시 어떤 화려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眩しくて手が届かないそんな氷の上の世界に全てをかけ勝利のメダルをかけた戦いが始まる証明するために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리제로 4기 방영이 확정되었는데요. 감독은 전작 3기와 동일하게 시노하라 마사히로가 맡기로 했습니다. 같은 감독이 맡았던 3기는 사실 감독 교체건으로 인해 방영 전만 해도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막상 공개되었을 때 오히려 2기보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작화를 선보였고 몇몇 에피소드는 아예 1기를 뛰어넘기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런 성공 탓이었는지 4기는 3기가 방영 종료된 직후에 제작 확정이 결정되는 등 시리즈에 비해서 확실히 선방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전부터 4기 자체는 어느 정도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4기가 이뤄낸 저력이 저평가될 이유는 없겠죠. 이번 4기는 원작 21권에서 25권 6챕터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에피소드는 현자의 탑에 갔다가 기억상실에 걸린 스바루가 수차례의 루프를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의 원래 기억과 몸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로 팬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많은 에피소드입니다. 원작의 좋은 완성도와 감독이 지난 3기에 보여준 퀄리티를 감안하면 이번 4기 충분히 기대할 만한 작품이라고 봐도 좋겠네요. (2022년에) 개봉했던 블리치 천년혈전의 마지막 편이자 장장 2004년부터 이어져온 블리치 전체 애니메이션의 최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혈전 마지막 시즌 화진담이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감독은 타구치 토모이사, 감독은 무라타 히카루로 이전 파트 3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전 파트가 오리지널 장면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엄청난 작화를 선보였고 거의 매화마다 극장판에서나 볼 수 있는 작화로 인해 많은 화제와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파트 4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大殺量春子雷神戦記 참고로 작가인 쿠보 타이토는 SNS에서 아예 통째로 오리지널인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폭탄 발언을 해서 팬들은 물론 성우들까지 놀래킨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파트 3 이후는 사실상 원작 기준으로도 겨우 2권 정도 남았고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4권 분량으로 제작된다는 걸 감안하면 오리지널 스토리도 무려 2권 정도로 상당한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우라하라와 요리이치의 이야기나 정지의 은, 이시다의 안티서시스의 비밀과 같은 연재 당시 풀지 못했던 떡밥을 풀 수 있는 건 아닐지 팬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작에서 풀지 못한 내용까지 보강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バールベルトごとユーハバッハを滅ぼす終わらせるぞ石川竜陛下がお目覚めになる前に
지금까지 2026년에 공개될 기대작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존 인기작들의 후속작은 물론 전통 있는 작품의 리메이크나 인기 있는 원작 만화의 애니화 등 2026년은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나요? 다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신작도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네요.